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직렬회로에서 이런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단자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우선에 우리가 회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 직렬회로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다고요? 이런 전류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필요한 단자 전압이 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요 놈을 계산하려면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와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를 합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이 단자 전압 값은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 Ri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요 놈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전류가 어쨌든 하나의 순식값 표현이야. 그쵸? 다르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 L에 대한 단자 전압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끝이 났습니다. 요 I에다가 이 값을 한번 접목을 시켜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일단 분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친구를 분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분배하면서 바로 미분 때려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분배를 하면서 바로 미분 처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체크를 하면 이런 거죠. 얘를 뭐 미분한다? 그럼 어떻게 되더라? 일단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은 벗겨집니다. 한번 벗겨집니다. 그리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더라. 이런 개념이 지금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주어진 지문을 보면, 보기를 보면 I1, I3로 묶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I1끼리, I3끼리 묶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I1에 대한 것부터 묶으면, 자, 그 다음에 I3에 대해서 묶으면, 이렇게요. 그래서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개념, 즉 전체 전압 강화를 더하면 전체 우리한테 필요한 전원 전압이 되더라 혹은 단자 전압이 되더라 이 개념과 여기 미분항에 대한 개념을 알면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고르자면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그죠? 그럼 이 주어진 보기 하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류를 보면 어쨌든 I1과 I3가 있는데 I1의 짝꿍은 그냥 오메가 t예요. I3에 대한 짝꿍은 3 오메가 t입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I1에 있어서 뭐가 짝꿍이다? 오메가 t. 오메가 t, 오메가 t. 일단 얘는 체크. 오메가 t, 3 오메가 t, 땡. 3 오메가 t, 땡. 3, 3, 땡. 그러면 답 바로 1번 나오죠. 그러면 뒤에 i3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i3는 3오메가-t와 짝꿍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놈과 묶인 이 가로 안에는 싹 다 3오메가-t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간단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보기가 여러 개 있다. 그럼 그때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겠더라. 참고적으로 봐줍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4단자 회로망에서 출력측을 개방하니 이런 조건의 값이 나왔고요. 출력측을 단락하니 이런 조건의 값이 나왔답니다. 이때 4단자 정수 A, B, C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4단자 정수 A, B, C, D 이렇게 한번 적어 봤는데 자, 이때 A는 무엇을 의미하죠? 전압비요. 그죠? B는요, 임피던스요. C는요, 어드미턴스요. D는요, 전류비요. 자, 실제 이 문제는요, 요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은 접근이 쉬워집니다. 자, 우선적으로 A는 전압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B는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I분의 V. C는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V분의 I. D는 전류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I분의 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묻는 이 4단자 정수는요, 모든 수식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싹 다
2차분의 1차로 구성이 됩니다. 솔직히 끝났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이 A와 C라고 하는 것은 2차, 다르게 말하면 출력 측을 개방했을 때 조건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이 두 값은요, 2차, 다르게 출력 측을 단락했을 때 조건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이 문제는요, 간단해요. 요 놈을 계산하려면 어쨌든 동일한 조건 하에서의 V1과 V2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한 값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다음 줄 보면 V1은 있지만 V2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같이 묶여져 있는 값 기준으로 넣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이렇게 되겠죠. 12 나누기 4더라.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바로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솔직히 얘는요, A만 뽑아내면 답 끝이야. 4번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계산하고 바로 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도 한번 골라봅시다. 계산해봅시다. 복습 차원에서. 자, B값 넣으면 B값은 V1과 I2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V1은 있지만 I2가 없죠. 그럼 그 다음 줄 봅니다. V1 있고 I2 있네요. 그래서 이놈은 16 나누기 2가 되어서 8이 되겠구나. 그래서 보면 B8 나오는 거 확인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V2와 I1이 있는 세트를 골라봅니다. 그러면 V2와 I1이 있는 세트, 얘가 끝이에요. 여기는 V2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4분의 2가 되니까 이거 얼마 됩니까? 0.5요. 0.5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D입니다. I1과 I2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I1이 있지만 I2가 없네요. 그럼 그 다음 줄 보니까 이거 둘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2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다 한번 잡아봤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T형 4단자 회로망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1차 값이 50, 2차 값이 2옴이고 전달 정수가 0일 때 이 회로의 4단자 정수 중에 T값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상 파라미터로 표현된 4단자 정수의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로 요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A에 대한 것은 코사인, 그 다음에 B에 대한 것은 사인, 다시 C에 대한 것은 사인, D에 대한 것은 코사인이 되더라. 물론 정확하게는 얘들이 쌍곡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얘도 하이퍼블릭, 하이퍼블릭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꽃, 신고. 우리 꽃신 신고 내가 원하는 데 가자. 아시겠죠? 꽃신 신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가 코사인, 사인 이런 상가함수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 이놈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세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영상 파라미터에서의 세타는 뭘로 표현되죠? 영상 전달 정수요. 그죠? 얘가 뭐다? 영상 전달 정수가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 꽃, 신고 기억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요. 여기 A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상수, B도 앞에 나오는 상수 어떤 게 있느냐. 요 놈이 될 겁니다. 자, 얘를요. 일단 저는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1차와 2차 영상 임피던스를 나누기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A가 나누기라면 B는요, 곱의 형태로 쓰면 된다. 이렇게 들고 가줍니다. 즉,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들은요, 서로 크로스해서 뒤집어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C 앞에 여기 오는 것은, 즉 C에 대한 값은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D에 대한 요소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를 뒤집어서 저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챙기실 때 첫 번째 포인트 다시 꽃, 신고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놈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나머지는 크로스해서 뒤집어 주면 되더라.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D값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1차 측분의 2차 측,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계산기에 넣을 텐데 일단 1차 값이 50이에요. 그죠? 2차는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코사인을 넣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넣습니까?
자, 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계산기에 보시면 아마 사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인 버튼 왼쪽에 보시면 요런 버튼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계산기 창에는 여러 가지 번호가 뜰 겁니다. 1에서 6번까지. 그래서 뭐 2번을 보시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린 다음에 2를 누르면 여러분 계산기 상에서는 요 놈이 딱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세트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왜? 전달 정수가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0.2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몇 번 된다? 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더라.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런 시간함수로 표현되는 파형은하고 물었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처음 봤을 때, 와, 씨발, 이거 뭐고?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실제 요거는 생각외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 뭡니까? 기본파죠. 그리고 뒤에 보면, 3고조파, 5고조파, 계속적으로 뭔가 붙는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에서 다루기로 이런 게 있죠. 기본파에다가 무수히 많은 홀수 고조파가 섞인다. 그러면 이 파형은 뭐가 됩니까? 구형파형.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일단 4번은 제꾸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의 모든 꼬라지가 싹 다 뭐죠? 사인파입니다. 사인 함수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사인은 요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다시 한 사이클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때가 주기, 이때는 반주기가 되더라. 그리고 반주기 기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더라. 그쵸?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구형파는 구형파인데 어쨌든 모두가 사인의 꼬라지를 갖고 있으니까 요 트리를 그대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2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고 보면 어떻더라? 뭐 할만한 문제네. 이렇게 느껴지더라.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게 섞이면 일단 구형파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쌓인 꼬라지를 따라가는 걸 고르자. 이렇게 간단히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저항에 V1의 전압과 V2의 전압이 각각 걸릴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뭐 위상관계를 물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V1과 V2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보면 뒤에 2파이 곱하기 60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인으로 주어진 것은 얘들이 순식값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식값의 꼬라지는요. 일단 최대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 t가 있는 걸 보아서 요 놈 자체가 오메가더라. 이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요, 우리가 기본파로 표현을 한다면, 자, V2는요, 여기 오메가 성분에 있어서 얘가 몇 배가 됐다? 3배가 되었다. 그럼 이때 얘는, 제3고조판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얘가 기본파고 얘가 제3고조파라면, 어쨌든 이놈과 이놈은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럼 얘들은 위상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두 놈의 위상관계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위상을 비교를 한다. 뭐 위상차를 계산한다. 그럼 어쨌든 그 형태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기본파, 제3고조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위상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6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은 물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50은 뭡니까? 뒤에 상관함수가 없기 때문에 직류분이죠. 얘는 뭡니까? 기본파죠. 그럼 이때 전체 합성 시료값은요, 우리가 벡터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각 시료값을 벡터 합하자. 그럼 직류분의 시료값은요, 그냥 50이죠. 실상 직류분은 시료값이나 표현값이나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파에 있어서 시료값은 일단 얘는 최대값이 될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네요. 루트 2분의 30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요 54.3 암페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요.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교류 전압과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비정연파 전압과 전류가 나와 있을 때는요, 항상 동일한 성분끼리 비교해서 전력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방법으로 유효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적어보면 전체 전력, 정확하게 전체 유효 전력은요, 일단 요 놈에 있어서 실효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실효값.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서로 기본파에 대한 위상차. 자, 얘는 위상이 0도인 반면에 얘는 마이너스 68 라디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60분법으로 바꾸면 30도 아닙니까? 그러면 둘의 위상차는 30도니까 이 뒤에다가 코사인 30 취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효 전력. 그래서 역률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요거 즉 제3고조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제3고조파 전압에 대한 실효가 루트 2분의 20. 그 다음에 제3고조파 전류에 대한 실효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놈 간의 위상차. 자, 일단 저는 표현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60도로 바꿀 거고요. 이놈 우리가 파에다가 180 넣으면 이 친구는 15도가 나옵니다. 그럼 둘의 위상차는 45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1767.41W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물은 것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킬로로 환산하면 1.77kW 정도가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2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서 T는 0인 순간에 S를 열었을 때 L 양단에 발생하는 역기전력은 인가 전압의 몇 배가 발생하는가? 자, 일단 역기전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에 이 회로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T는 0인 순간에 스위치를 열었대요. 다르게 말하면 원래는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 있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프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겠네. 일단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요 말이에요. 역기전력. 자, 우리가 이 L이 있는 회로에 있어서 뭐 역기전력. 어쨌든 이 기전력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그 수식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놈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이 전류의 함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함수는요. 여기 보니까 스위치를 여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스위치를 닫거나 열 때는 뭘로 해석할 수 있죠? 과도현상. 그래서 이 전류는 과도현상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과도현상이 지금 뭐 기준이더라? 오프 기준이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전류 함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과도현상에 있어서 전류의 일반해, 다른 말로 완전해는 어떠한 꼬라지를 갖습니까? 자, 얘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초기가 마이너스 최종가 익스포넨셜 특성근 t승 더하기 최종값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오프 기준에서 초기값과 최종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오프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온 기준과 달리 오프 기준은요 무조건 초기 값은 어떤 값이든 존재를 합니다. 근데 최종 값은 어떻습니까? 어떤 값이든 없어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전원을 오프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값이 사라지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초기 값에 대한 전류를요 그냥 I0라고 표현한다면 얘가 I0가 되고 얘는 없더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0 익스포넨셜 특성근 t. 근데 여기서 RL 회로 같은 경우에는 특성근을 어떻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L분의 R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상 우리는 지금 그냥 이 전류 함수에 대한 기본 꼴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놈의 표현과 요 놈의 표현을 다시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성근부터 다시 뽑겠습니다. 항상 이 특성근이나 시정수를 계산할 때에는 L 또는 C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과도현상 자체가 L과 C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는 겁니다. 지금은 RL 회로 아닙니까? 그러면 L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프 기준입니다. 그럼 얘가 일단 끊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놈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R과 R1은 어떻게 접속된 거랑 같습니까? 이놈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렬로 접속된 거랑 같죠? 맞습니까? 그럼 실상 여기는 R이 뭐요?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이요. 그러면 이 특성근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R1요. 그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초기값 어떻게 씁니까? 자, 얘는 초기예요. 그럼 실상 우리가 이 오프할 때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오프할 처음 상태는요. 당연히 얘가 붙어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를 딱 여는 순간부터 우리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얘가 닫혀있는 처음 상태 기준을 해석을 해 본다면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앞에서 이 과도현상은 뭐가 있음으로써 생긴다? L 또는 C가 있으면 생긴다. 그럼 얘 당연히 N 또는 C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잡으세요. L 기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전리 초기값은 어디 흐르는 거? 여기 흐르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얘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실제 요 회로와 어떤 관계입니까? 병렬 관계요. 그러면 여기에 라지 E가 걸린다면 이 회로도 당연히 라지 E가 걸립니다. 아 그러면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I0는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전압에다가 이 회로에 있는 전체 저항을 나누어 주면 되겠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얘가 닫혀 있는 상태라면 이 직류 전압이 계속 인가되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L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단락된 상태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스몰 r만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얘가 계속 인가되고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즉 직류가 인가되고 있던 하나의 정상 상태에서는 L은 단락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에 한번 고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전류의 일반회를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자, 요 아래쪽에다가 다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기전력은 요거야. 근데 이 I 대신에 얘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한 미분 작업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앞에 있는 상수는 바로 이렇게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을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하나를 언급하자면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지수함수를 미분을 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t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형태가 그대로 붙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다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수식이 역기전력에 대한 수식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역기전력은 어떨 때 기전력이다? 스위치를 열었을 순간에 대한 기전력이다. 근데 얘를 어떨 때 열었다고요? t는 0인 순간 열었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0을 넣어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t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익스포넨셜 0승이 될 거예요. 어떤 값에다가 0승이면 이거 무조건 1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네요. 그럼 요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 정리하고요. 이거 약분돼요. 그쵸?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만 남겠네요. 스몰 r분의 스몰 r 더하기 스몰 r1 곱하기 2요.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문을 다시 보면 역기전력은 인가전압의 몇 배냐고 물었습니다. 역기전력은 자 지금 보면 인가전압이 2죠. 인가전압의 몇 배? 스몰 r분의 스몰 r 더하기 스몰 r 1배.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 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 드렸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난이도적으로 조금 높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혹은 나 이거 시험장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값만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시정수가 타우 세커로 표현되는 RL 직렬 회로의 직류 전압을 급히 인가할 때 그때 시간을 시정수의 3배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때 전류는 정상 전류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일단 전압을 급히 인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도 현상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가니까 이제는 온 기준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 전류 기준으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류의 일반해를 뽑아내겠습니다. 자, 항상 뭐 전류뿐만 아니라 전압이든 전하량이든 이런 일반해는요. 다시 적으면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익스포넨셜 특성근 t승 더하기 최종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RL 회로예요. 적혀있는 RL 직렬 회로입니다. 어쨌든 RL 회로에서 특성근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L분의 R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온 기준입니다. 온 기준에 이 L에 대한 특성을 조금 생각을 하면 자, 처음에 초기 상태, 그 다음에 최종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초기에는 어떻죠? 개방 상태로 나타납니다. 온 기준 하에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최종 상태에서는 지금 이 회로 기준의 최종 상태에서는 단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개방이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럼 단락이 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초기 값은 전류가 어떻더라? 없더라. 최종 값은 단락 시에 흐르는 전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우리가 특성근 넣어서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i를 한 번 더 묶어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전류가 실질적으로는 최종 상태일 때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가 된다? 바로 최종값.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기본 꼬라지를 한번 뽑아내 봤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시간에다가 이제 요거 넣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합시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시정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정수는요,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R분의 L이 됩니다. 근데 이 t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시정수의 3배를 넣어야 됩니다. 즉, 이 t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시정수의 3배. 다 했으면 요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t에다가 시정수의 3배를 넣습니다. 그럼 이때 값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약분된다. 그죠? 그래서 다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얘가 몇 퍼센트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계산기에 넣으면 이놈이 0.95로 나올 겁니다. 즉 요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에다가 시정수의 3배 값을 넣으면 그때 이 전류값은요 정상 상태 몇 프로? 95%. 그래서 답은 3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끝.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실제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들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건은 RL 직렬 회로의 전류예요. 다시 RL 직렬 회로의 전류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t 자리에 시정수의 몇 배를 넣는다. 그럼 이렇게 쓸게요. t 자리에 시정수의 x배의 값을 넣는다. 그럼 그때 이 전류는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에다가 시정수의 2배 값을 넣어봐라. 그럼 그때 전류는 정상값의 몇 프로가 되느냐? 자, 지금은 대체클레 하셔야 되는 게 뭐 기준? 전류 기준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 참고적으로 봐줍니다. 자, 끝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불평 전압에서 불평률을 하고 물었습니다. 불평률 같은 경우에는 역상전압 나누기 정상전압이더라. 답 2번 바로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은근히 산업기사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평률에 대한 문제는요, 이렇게 수식관계를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역상 나누기 정상이라는 거 확실히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불편한 상태예요. 심적으로 불편한 상태입니다. 누군가 저를 건드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역정 내겠죠. 그죠? 그래서 불편하면 역정 내더라.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4년 1회 산업기사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던 회로의 보고 문제 20문항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 CBT 특성상 지금 우리가 풀었던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다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와 함께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